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시장 분위기가 현재까지 어떻게 방향이 나갈지 좀 안개 속 같습니다. 상승세, 보합세, 하락세를 왔다 갔다 하는 큰 상승은 없고요. 개인 홀로 매수하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어제 제가 방송했던 시점과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인 매수만 이어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1,500억 이상, 코스닥에서 500억 이상 개인분들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량이 다소 큽니다. 현재 1시간 조금 지난 상황에 코스피가 1238억 외국인 매도, 코스닥 역시 350억 이상을 매도하면서 개인 홀로 지금 수급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와 유럽 그리고 국제유가 한번 살펴본 뒤에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선물 자체가 제가 증시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 있었죠. 하락세를 예상했는데 네,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1.51%, 나스닥은 0.86%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에 비해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기존에 계속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중국의 편향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을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이 탈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포고를 했었는데, 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락폭이 커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UN 사무총장에게 WHO에 탈퇴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효력은 오늘부터 바로 발생한다고 하네요. 공식적으로는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WHO 가입이 예상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바뀔 경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조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대선 이후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가 된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이 제가 계속 그 경계감을 드러냈던 코로나 재확진 소식 여부에 따라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를 올려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 전 주 중 16개 주가 지난주 대비보다 확산 소식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어제 하루에만 텍사스주가 10,0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또 지금 플로리다 휴양지가 많은 이쪽 일대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지난주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도 어제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유럽 독일 같은 경우 0.92%, 영국이 1.53%,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7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확진 소식에 이어서 지금 현재 유로를 쓰고 있는 유로존 19개 국가의 올해 GDP 실질적 국내 총생산이죠. 예측을 다시 했는데요. 전년 대비 8.7% 하락할 것으로 올해 예상했습니다. 2달 전쯤에 예상했던 7.7% 하락세에 비해서 또 한 번 하락세가 클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 같아요. 반면 내년에는 6.1% 증가를 예상하기도 했는데, 일단 올해 코로나로 인한 지금 경제 침체가 생각보다는 쉽게 회복될 것이 아니라는 전망 때문에 어제 유럽도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면 조금 선전했다고 전 봅니다. 일단 이틀 연속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어제는 0.02% 소폭 내린 배럴당 40.62달러에 마감하면서 그래도 미국 증시 하락세에 불구하고 방어는 비교적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 보면 지금 거의 보합세에 가깝습니다. 코스피가 1.92포인트 0.09% 소폭 상승한 2166선, 코스닥은 2.5포인트 약 0.33% 소폭 오른 761선을 기록 중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인 홀로 매수하는 분위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오늘 수급 토픽 종목 어떤 것들 선정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9종목이 올라왔는데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막차 타는 바람에 설명 못 드렸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테크윙, 네,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고요. 현재 2% 가깝게 오른 17,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 사실 최근 5거래일간 수급만 보시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만 단 하루, 기관은 5연속 매도 중이었고요.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매도, 20거래일 중 단 5일 매수, 외국인은 20거래일 중 6일 매수에 그쳤습니다. 다만 개인분들이 매수세를 많이 늘렸고요. 별다른 이슈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한국알콜입니다. 손소독제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재확산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근 한 달간 동안에는 조금 횡보세에 가까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는 3% 가까운 상승세로 15,650원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이 12일, 기관 8일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점,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외국인은 보합세에 그쳤지만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라면, 농심과 함께 제가 간간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2분기 언택트 관련주에 이 라면 종목도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현재는 2.4% 가깝게 올라서 12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량이 많이 좋지 않아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포함해서 20거래일 중 단 3일 매수에 그친 반면에 기관이 20거래일 중 14일 매수로 좋았습니다. 다만 최근 6거래일 중에는 7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매수에 그치는 가운데, 이 좋지 못한 최근 수급으로 조금 내려앉았지만 오늘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락세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삼양식품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이고요. 앞서서 올려드렸던 내용과 사실 동일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국내 내에서의 내수가 여전히 꾸준히 유지 중인데다가 해외에서도 지금 성장이 거듭되면서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 내용의 리포트 나왔으니까 한번 거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니코입니다. 이 종목은 다이오드 반도체 제조업 종목이고요. 또 두산 퓨얼셀, LS 퓨얼셀과 함께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현재는 전일 대비 2.1% 오른 1,200원에 거래 중인데, 최근 5거래일 중에 기관이 4일 매수로 상당히 좋았고 외국인은 2일 매수했습니다.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9일, 기관이 12일, 그리고 기관이 최근 10거래일 중 8일 매수를 보이면서 기관 매수로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보이는 종목이죠. 오늘은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반도체 다섯 번째 수급 토픽 종목 선정됐고요. 현재 2.5% 어제보다 오른 14,300원 거래 중입니다. 어제 1%대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7월 들어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20거래일 기준으로 최근 11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10일 매수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반면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포함 단 2일 매수로 조금 부진했습니다. 어제 서울반도체는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었고요. 영업이익 발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이유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다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에는 그래도 상회했다는 내용. 시장 전망치가 2,600억 가량이었는데 이는 상회했고, 또 하반기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내용을 지금 들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이어서 볼게요.
하나머티리얼즈도 수급 탑픽 올랐죠. 이 종목 전일 대비 현재 6.7% 올라서 24,400원 거래 중이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9일, 기관 13일 매수로 수급이 좋았고요.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변동성엔 좀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현재 건설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 올려드렸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가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이라서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 그 기념식을 토대로 어제 국무총리 발표로 지하로 고속도로를 지금 뚫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기관과 장소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부 즉 위쪽에 잔디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지하로 차를 연결해서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발언으로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거래일 중에 외국인이 9일 그리고 기관이 14일 매수 중이고요. 6월 초반 그러니까 15일까지를 바탕으로 해서는 조금 하락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15일 이후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철강 관련주도 좋죠. 지금 현재 대장주 포스코도 수급 탑픽 올랐고요. 전일 대비 3.2% 상승한 19만 1,000원에 기록 중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조금씩이지만 뭐 대장주라 움직임이 사실 크지는 않은데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포함하면 6거래일 연속 상승, 7월 들어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이 모두 지금 매수세예요.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포함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13일로 상당히 수급이 좋았던 반면 기관은 단 2일 매수로 부진했습니다. 철강 업종의 상승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태영건설 때 얘기 드렸듯이 건설 업종의 상승세로 동반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슈가 오늘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막 나온 소식이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의 냉연 강판에 반덤핑 관세 면제한다는 최종 발표가 나오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 바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내용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에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 발표를 했는데 현대제철, 포스코 각각 반덤핑 관세율 없습니다. 0%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철강이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막차를 오늘 탄 게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송 엔터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JYP 엔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같은 업종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니주라는 그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 데뷔를 7월에 지금 했는데 64개 일본 차트에서 정상을 달렸다는 소식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그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1억 뷰 이상 그리고 지금 빌보드 차트 33위에 기록됐다는 뉴스를 제가 오전에 봤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일 대비 현재 3.5% 상승세로 4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기관이 어제까지 포함하면 4거래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20거래일 기준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11거래일 중 기관이 9일 매수고요. 외국인은 20거래일 중 7일 매수로 최근 기관 매수가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탑픽 종목 살펴봤고요. 수급 우수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위권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일단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를 토대로 한 이 방송 엔터 업종들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YP 엔터 어제 잠깐 쉬었어요. 1% 하락세. 어제 시장이 좀 죽으면서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1%대 하락으로 막았고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커집니다. 현재 수급 우수 3위에 속해 있고요. 8.82% 오른 27,200원 거래 중이고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최근 5거래일간 주가 상승이 거의 25%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JYP엔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최근에 연속해서 매수 중입니다.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외국인도 최근 6거래일 중에 5일 매수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었고, 또 웹젠 게임 업종 바로 허가 소식 등의 중국 소비주들이 모처럼 상승세가 커졌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니주라는 그 일본인 구성된 걸그룹의 데뷔 소식이 좋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엔터가 현재 3위고요. 이 외에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12위에 CJENM, 역시 관련된 업종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재 6% 가깝게 오른 12만 1,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1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SM,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 엔터 업종의 대장주죠. 현재 7.3% 올라서 31,550원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20.12% 급등하니까 사실 JYP엔터 부럽지 않은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던 이런 방송 엔터 업종이 다시 한번 지금 어제 조금 쉰 가운데 올라서고 있고요. SM은 어제도 올랐습니다. 동시매수 외국인과 기관 하면서 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 엔터 업종들의 강세가 있는 가운데 이 외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단 1위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게임 업종이자 웹툰 관련된 종목으로 종종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7%대 상승세로 14,800원 거래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동종 업종의 상승세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이고요. 네,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이 지난번 미스터블루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언택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최근 20거래일 수급을 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중 5일, 20거래일 중에 10일 매수 중이고요. 기관도 10거래일 중에 현재 4일, 20거래일 중 한 10일 정도 매수하면서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업의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업종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2위 젠백스인데, 이 종목이 장 초반부터 제가 상승세가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11%대 올라서요, 25,700원 거래 중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 사실 최근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7월 들어오면서 약간 각성한 모습이에요. 특히 7월 2일 목요일이었네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12.37% 상승세를 보였던 이때부터 지금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최근 4거래일 중 기관이 3일 매수 중인데, 20거래일 중 기관이 4일 매수로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그 4일 중 3일이 지금 보시는 젠백스 수급 차트에서 나와 있지만, 2일부터 어제까지 4거래일 중 3일 매수니까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8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좋아지면서 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수급은 기관을 좀 더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나노신 소재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 종목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세, 특히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12.2% 상승해서요, 24,700원 거래 중입니다. 나노신 소재는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7일 그리고 기관이 11일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 최근 6거래일 중 4일 매수로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젠백스와 함께 기관 수급을 좀 더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 외에는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섞여 있는데, 네, 통신장비 업종들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로 현재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자면, 유비쿼스가 현재 9위에 있어요. 네, 지금 7.7%가량 올라 4850원 거래 중이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어떤 흐름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독특한 게 코로나의 직접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젠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현재 8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발표가 또 있었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진단키트 종목 이 종목 시젠이 6.1% 상승세로 14만 500원에 기록 중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금요일날 큰 상승세 보였어요. 이날 16.68% 상승세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젠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손소독제 관련 종목 한국알콜이 현재 13위에 올라와 있는 등 코로나 직접 관련주와 기술 관련주 그리고 방송엔터, 통신장비주 등 골고루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급 토픽, 우수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 현황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시장이 흐름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수급 현황 메뉴로 넘어가서 쌍끌이 매수와 쌍끌이 매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면 상당히 지금 세가 비슷해요. 그래도 쌍끌이 매수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부방장님 올려주셨지만 현재 포스코, 한진칼, 시젠, JYP엔터, 젠백스, CJENM, LG전자, 오이솔루션, SM, YG엔터테인먼트, 태영건설, 아모텍, 테크윙, 한독, 하나머티리얼즈, 유비쿼스, 한국알콜, 삼양식품과 동화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수급 토픽에 많이 겹쳐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모텍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세가 좀 좋아서 한번 제가 수급 차트 올려봐드리고 보겠습니다. 현재 8.3%가량 올라서요 31,700원 거래 중이고 3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 관련 종목인데요.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5일, 최근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타고 있고요. 기관은 20거래일 중 10일 매수 중인데 아모텍은 제가 앞서서 상승세가 좋아서 한번 봤을 때도 별다른 상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아모텍 별다른 이슈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거는 사실 없고 6월 15일 그러니까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올려봐 드리면 2분기를 저점 삼아 반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분기 자체 실적 자체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연중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거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매출은 줄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예상외로 20%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미국 선물 자체가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또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실적이 나쁘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어제 또 삼성전자를 반성 또 거울 삼아 일단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은 없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 얼마 정도 상승을 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올려드린 이유가 시장에서 현재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자체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간간히 드리니까 거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JYP엔터 계속 올라가네요. 현재 13%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보면 SM도 현재 8%대 상승세니까 뭔가 중국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하여튼 중국에서 이런 방송엔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 그리고 호텔 레저 관광주 등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중국 소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섬유의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속해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지금 확인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 쌍끌이 매도 종목들은 지금 보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에코마케팅, 파메심 솔리드, 신흥 SEC, 한국금융주주 HLB, NHN 한국사이버결제, 신풍제약, NC소프트 올라와 있네요. 하락폭들이 대부분 크지는 않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최근 상승세가 좋아서 오늘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언택트 관련주로 어제 제가 좋은 종목으로 꼽기도 했죠. 어제 8.54% 상승세로 55,900원, 오늘은 현재 3%대 하락으로 54,100원입니다. 네, 뭐 이 정도 들 수 있겠고요. 런던보이님 어제 신풍제약 물어보셨죠.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 어제도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 임상 실험을 하는 곳이 4곳에서 기존 한국병원 기준입니다. 9곳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신풍제약이 어제 상승세가 컸습니다. 22.22% 올랐고요. 제가 오늘 코로나 임상실험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저도 예측을 못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다소 웃기기도 하고 또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하고 우프다고 하는데, 미국 내용을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임상실험을 하려고 사람을 모집 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인 몸에다 넣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임상 후보군을 모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후보군을 모으는 것 자체가 생각같이 쉽지가 않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상 실험 결과에만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도 문득 기억이 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뭐 지금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행정부에서 제약사인 노바백스에 16억 달러 약 2조 원을 지원해서 올 가을에 3상 실험까지 임상을 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1월이면 한 길어도 한 4, 5개월 남았는데 그 가운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 재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둘째 주에 있죠. 네, 그거를 노려서 그때까지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수급 현황 말씀드려 보겠고요. 이제 수급 지금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지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까지 상위 상승 종목이 많은 종목 업종을 보자면 일단 방송엔터 업종이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JYP 엔터, SM 등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철강, 포스코 앞서 말씀드렸고, 또 냉연강판의 반덤핑 관세를 제로로 한다는 미국 정부 발표 때문에 철강 업종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장비 업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자제품, 전기제품 어제에 이어서 일단 좀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으로 건설, 건축제품 업종의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현재 하락 종목이 많은 업종을 보자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현재 약보합세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일 좋았던 업종인데 지금은 한 조금 빛이 약간 바랬던 모습이죠.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이 잠시만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현재 보합세네요. 0.81% 오른 31만 500원 거래 중이고요. 6월 24일 이후로 조금 하락세, 보합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2분기 들어서 지금 한 10거래일 근처로 해서 다소 좀 빛이 바랬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라든지 또 지금 포장재 업종, 교육 뭐 이런 업종이 조금 하락 종목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보합세로 아직까지 흐름을 결정짓지 않은 상태라서 업종별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송이라든지 방송엔터, 철강, 또 전자제품, 뭐 자동차, 건설, 건축제품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외의 업종들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가 또 내려서면서 막판에는 조금 올랐거든요. 1193원대로 제가 마감했던 거를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재 전일 대비 0.2원 올랐네요. 1197.2원에 거래 중입니다. 1180원대로 넘어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였는데
네, 지수의 하락세, 그리고 아마 미국 증시 하락도 미리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90원대 후반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